많은 외부인들에게 이란은 종교가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란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임시 결혼이라는 독특한 관습부터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 석유 생산량 3위에 빛나는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의 모습까지,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이란의 놀라운 미스터리와 사실 15가지를 저희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진짜 이란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1. 임시 결혼, 시계. 이란에는 페르시아어로 시계라고 불리는 독특한 임시 결혼 관습이 있습니다. 이건 잊혀진 고대 전통이 아니라 지금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단 몇 시간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 결혼 형태는 시아파 이슬람에서 인정되며 증인이나 공식적인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부는 결혼 계약 기간과 지참금을 미리 합의하고요. 계약이 끝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 민법 제175조에 따르면 만 15살 이상의 남성과 만 13살 이상의 여성이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동의가 필요 없죠. 남성은 계약 기간 동안 여성을 부양할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인권 운동가들은 이 관습이 불법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고 믿으며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란 인구의 거의 65%가 25살 미만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임시 결혼은 낭만적이고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판가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고 일부 남성들은 이런 계약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과 가정을 꾸리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관습은 마슈아드나 쿰과 같은 종교 도시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들도 시계에 참여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임시 결혼이 오늘날 이란의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이 급진적이지 않은 미묘한 신앙의 차이. 외부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란은 종교가 삶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하람 기간의 검은 깃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설교, 종교적 원칙에 기반한 법률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란은 신정 국가가 맞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다양하며 이란의 종교는 사회의 다른 많은 측면들처럼 언뜻 보기보다 훨씬 다층적입니다. 우선 신앙 자체부터 살펴보면 이란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 국가이지만 종교적으로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순위파 무슬림,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 유대인, 조로아스터교도들은 물론 스스로를 비종교적이거나 덜 독실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죠. 이 모든 공동체는 그 존재감이 눈에 띄는 정도는 다를지라도 국가라는 하나의 큰 틀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종교는 종종 공적인 삶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만 눈에 띈다는 것이 곧 극단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통, 사회적 기대, 법률, 그리고 많은 경우 개인의 미묘한 신앙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시아파 이슬람의 공공의식은 애도, 순교, 희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며 강렬할 수 있지만 강렬함이 광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의식은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문화적 표현이며 개인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지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이란은 다른 분야에서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천연자원이 이 나라의 경제와 영향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을까요? 3. 경제 및 에너지 초강대국.
이란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기도 하죠. 석유와 가스는 이란의 에너지 수요의 중심축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하며 수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2022년에 이란은 매일 약 34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은 약 3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580억 달러, 즉 약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화석 연료 외에도 이란은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이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를 차지하며 정부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광물 자원도 풍부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구리,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유황, 금, 우라늄, 티타늄 등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핵 분야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면밀히 감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어 왔죠.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상당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에너지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특별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4. 성별 분리와 여성의 권리. 이란의 성차별은 법률, 사회, 문화적 틀 안에 존재하며 많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의 영향을 받은 법률 체계는 여성에게 특정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위해 남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몫을 규정하고 있죠. 또한 여성은 머리카락을 가리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하는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여성들은 직업 분리, 괴롭힘, 제한된 법적 보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도 하죠. 여성의 정치 참여는 후보 자격 제한과 의회 내 낮은 대표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 여성들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과 더 큰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인권단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이란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란 여성들은 매우 회복력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금지 및 제한된 활동들. 이란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틀로 인해 많은 활동이 제한되거나 규제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면밀히 감시되며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인들은 가상 사설망, 즉 VPN을 사용하여 이러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 및 예술적 표현은 래퍼 투마즈 살리기와 같은 공인의 구금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위는 때때로 최루가스와 체포 등의 조치로 진압되며 이는 종종 소외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기관과의 학술 및 연구 협력은 미국 제재하에 제한을 받으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하기 위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제약에 직면하며 개인 신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마주합니다. 공중도덕법은 특히 여성에 대한 복장 규정을 강제하며 위반 시 처벌이 따릅니다. 언론과 출판물은 감독의 대상이 되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포함한 민감한 주제를 다룬 언론인들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카슈카이 부족과 결혼 풍습. 카슈카이 부족은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 민족으로 자그로스 산맥의 여름 목초지와 겨울 동안 더 따뜻한 남부 평야 사이를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반유목 생활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란의 마지막 유목민으로 불리며 주로 파르수주의 시라즈와 피루자바드 주변에 거주합니다. 많은 카슈카이 부족민들은 가축을 기르며 전통적인 관습을 보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문화에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결혼 풍습인데요. 남성은 첫 번째 아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다른 아내를 들이도록 직접 주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아내를 맞이하는 결정과 주선은 전적으로 첫 번째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며 남편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동체 생활과 생존을 중시하는 카슈카이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전통 사회가 성 역할과 가족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뛰어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란에 대한 사실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남겨 헤드라인 너머의 대화를 시작해봐요. 7. 칙칙하지 않은 이란. 활기찬 청년 문화. 테헤란의 중심가를 걷다 보면 활기차고 다양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양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세계 각국의 문학 서적이 가득한 서점, 고대 페르시아 영웅들의 벽화 아래에서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이는 이 도시에 대한 일부 일반적인 인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테덱스 테헤란과 같은 행사는 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란인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참석하여 정체성, 민주주의, 투명성에 대한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사회적 현실에 미묘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한 세대를 반영합니다. 많은 젊은 이란인들은 고등 교육을 받고 코딩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며 사업을 시작하고 언더그라운드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그들의 야망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창의성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감시와 검열이 존재하지만 젊은이들은 종종 유머, 창의성, 혁신으로 대응합니다. 숨겨진 스튜디오서든 테헤란 북부의 카페에서든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규범에 도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하고 진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대조적인 매력을 가진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 세계의 코 성형수도.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한국이나 태국 같은 곳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이란은 매년 시행되는 코 성형수술 건수에서 세계적인 선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이란에서는 매년 거의 4만 건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여러 규제,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의 인기는 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클리닉은 여성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남성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란의 미용 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 고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코 성형수술 비용은 이란에서는 약 200만 원에서 470만 원 사이인 반면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사람들에게 미용 시술이 자신감과 기회를 높여준다고 믿는 진화하는 사회적 태도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죠. 이란의 코 성형 수술에 대한 명성은 숙련된 외과 의사와 현대적인 의료시설의 존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는 이 나라의 미용 분야 전문성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고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외모와 유행을 넘어 이란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중동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9. 이란인은 아랍인이 아니다. 페르시아의 정체성.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이란인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민족 집단은 페르시아인이지만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루르인, 아랍인, 발루치인, 투르크멘인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페르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페르시아 정체성 내에서도 지역별 억양, 관습, 전통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란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단일한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고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페르시아 문명의 뿌리를 둔 공유된 역사적,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동이 생길까요? 부분적으로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종교, 그리고 중동 전체를 아랍어로 묶어 부르는 일반적인 경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아랍 문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랍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죠. 국가 언어는 페르시아어, 즉 파르시입니다. 이는 고유의 문법, 리듬, 그리고 풍부한 문학적 전통을 가진 인도 유럽어족의 언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테헤란에서 아랍어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문화는 하페즈나 루미와 같은 고유의 시인들을 배출했고, 노르주라는 새해 축하 행사가 있으며 페르시아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란 자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0. 난민 수용의 선두주자. 이란은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이란은 주로 이웃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340만 명 이상의 난민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이전에는 집계되지 않았던 미등록 이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거주 허가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추정치가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계속되는 분쟁과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란으로 피난을 왔고,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눈에 띄게 포용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서류 상태와 상관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8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이란 학교에 등록하여 이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한 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 유엔 난민기구는 필요한 자금인 14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 중 단 23%만 지원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는 이란의 인도주의적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국제적 이미지는 종종 갈등으로 형성되곤 하죠. 하지만 현실 속 이란의 외교 정책과 군사적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10일 이란은 공격적인가? 외교 정책 들여다보기.
이란이 공격적이라는 인식은 인질 사건, 제재, 거친 발언, 외교적 긴장 등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너머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다른 시각이 나타납니다. 현대에 들어 이란은 주요 전쟁을 먼저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길고 치명적이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죠. 그 후 이어진 8년간의 전쟁은 주로 방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군사교리는 선제 타격 불사 정책을 강조하며 관리들은 이를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이란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맥락 속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과 동맹을 통해 지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전략적 태세와 직접적인 공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대적인 인식이 종종 일상적인 경험과는 대조된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이란인들은 분쟁보다는 제재, 경제적 어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현합니다. 12.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이란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의 대학생의 거의 60%가 여성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종종 외부에서 오해받는 이 나라의 변화하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2024년에 업데이트된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틀어 이란인들의 85%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데 이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이 교실들에서 학생들은 데이터 과학과 자율 로봇공학에서부터 영화 이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혁신하고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란의 대학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는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연구원들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는 특정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일부 학술 자료 및 협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만 이란 학생들과 교수진은 계속해서 연구를 발표하고 혁신을 개발하며 지식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일부 법적,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을 초과하는 비율로 고등교육을 추구하며 이란의 가장 교육받은 세대가 법적 권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복잡한 역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해받는 국가들에 대한 저희의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13. 현대적인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테헤란, 시라즈, 마슈아드, 이스파한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테헤란 지하철만 해도 총 길이가 200km가 넘고 100개가 넘는 역을 갖추고 있으며 계속 확장 중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노선이 위성 도시들을 연결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저소득층 가정이 도심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란의 국가 철도 시스템은 페르시아만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으며 현대적인 전기 기차로 각 줄을 연결합니다. 개발은 교통수단을 넘어섭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통신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 서비스 또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0개가 넘는 공립병원과 광범위한 지역 사회 클리닉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와 농촌 인구 모두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란은 장기 이식과학, 줄기세포 연구, 암치료 프로토콜 분야의 발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이웃 국가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이란을 찾기도 합니다.
이란 의사들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수술 기법과 의료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더욱이 이란은 생명공학과 제약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이러한 자급자족은 경제적 압박 기간 동안 매우 중요했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묘사되는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얼마나 환영할까요? 14. 이란인들은 관광객을 싫어하지 않는다. 환대의 문화. 미국의 죽음을 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군중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충격적일 수 있죠. 하지만 테헤란에 도착하면 경험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서양인에 대해 개인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종종 개인보다는 정책이나 정부를 향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분노처럼 들리는 마른 제재, 분쟁, 그리고 인식된 이중잣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객으로서 당신은 일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많은 이란인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고리로 여겨집니다. 이란은 환대로 유명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식사를 함께하자는 수많은 초대를 받았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페르시아 문화에서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를 넘어서 자부심의 원천이죠. 손님, 즉 메ह만을 환영하는 것은 영광으로 여겨지며 이란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손님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섭니다.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환영해왔습니다. 최근의 제한 조치 이전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매년 이란의 풍부한 역사, 인상적인 건축물,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개인적인 따뜻함 사이의 대조는 이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정부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방문객들과 자신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15. 다마반드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화산. 휴화산인 다마반드산은 카스피의 바로 남쪽,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약 66km 떨어진 알보르즈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5,671m라는 인상적인 높이로 솟아있는 이 산은 이란의 최고봉이자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12개의 산 중 하나로 꼽히죠. 다마반드 산의 마지막 분화는 약 7,3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정상에는 여전히 유황가스를 내뿜는 분기공으로 둘러싸인 작은 화산 분화구가 남아있어 이 거인이 사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 주변의 빙하는 인근 지역사회에 물을 공급하고 주요 강의 수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미래의 수자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기슬의 온천은 만성 상처와 피부 질환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 전역의 여행자들이 이 치유의 물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질학적 중요성을 넘어 다마반드 산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조로아스터교 문헌과 전설에 반영된 것처럼 이 산은 권위주의와 외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 산은 또한 신비주의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믿어집니다. 페르시아 시인들은 1000년 이상 다마반드 산을 찬양하며 이란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오늘날 다마반드 산을 등반하는 것은 많은 이란인들에게 고대 유산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통과 이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것은 맑은 날에는 테헤란에서도 이 거대한 화산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수도에 산다는 것은 이란의 일상생활에 짜여있는 자연의 힘과 고대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란은 단 하나의 이야기나
헤드라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8,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채로운 목소리와 꿈, 그리고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정치를 넘어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정치적 긴장과 언론의 묘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인간적인 교류를 환영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오해받는 국가들에 대한 더 많은 탐험을 위해 구독해 주세요.